안녕하세요, 토토부장입니다. 오늘은 농구 토토 승호패 3회차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토부장 채널이 유튜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유튜브 멤버십 분들께 공유드렸던 프로토와 농구 승호패 적중 내역입니다. 본격적인 농구 및 배구 시즌을 맞아 미국 NBA를 비롯해 국내 농구 및 국내 배구, 프로토 조합픽들이 적중을 이어가고 있고, 해외 축구 주요 리그 경기들 및 축구 A매치 조합픽들도 꾸준하게 적중하면서 유튜브 멤버십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은 야구와 농구, 축구, 배구, 프로토 모든 종목을 다루는 채널들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금액으로 멤버십 분들께 조합픽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12,000원, 하루에 400원이면 토토부장이 제공하는 검증된 높은 적중률의 조합픽을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적중률과 합리적인 멤버십 비용 둘 다 챙기실 현명하신 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경기는 샬럿 호네츠와 피닉스 선즈의 경기입니다. 홈팀 샬럿은 직전 클리블랜드전을 패배하면서 10연패를 기록했습니다. 연패 구간 팀의 공격 지표를 나타내는 오펜시브 레이팅이 리그 전체 꼴찌 31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답답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샬럿입니다. 직전 경기 팀의 원투펀치인 라멜로 볼과 브랜든 밀러가 부상에서 복귀하면서 나란히 24득점씩 기록한 건 그나마 다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0연패 구간 팀의 수비 지표를 나타내는 디펜시브 레이팅은 의외로 8위에 올라 있을 정도로 수비는 잘 되고 있는 샬럿이기 때문에 부상에서 돌아온 라멜로 볼과 브랜든 밀러를 필두로 공격에서 힘을 내준다면 최근 흐름이 좋지 않은 피닉스를 상대로 홈에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피닉스는 직전 필라델피아전을 승리하면서 4연패를 끊었습니다. 케빈 듀란트가 23득점을 기록했고 벤치에서 출전한 브래들리 빌이 25득점을 올리면서 팀의 연패 탈출을 이끌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극도로 부진했던 브래들리 빌이 벤치 출전에 자극을 받았는지는 몰라도 직전 경기 맹활약을 펼친 건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이고, 주전 센터 유서프 너키치도 징계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사실상 풀전력으로 이번 샬럿전에 임할 수 있는 피닉스입니다. 최근 몇 시즌 동안 샬럿을 상대로 연승을 거두고 있는 걸 감안하면 이번 경기 역시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피닉스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피닉스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댈러스 매버릭스와 LA 레이커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댈러스는 직전 멤피스전 대패를 당하면서 5연패를 기록했습니다. 무엇보다 팀의 원투펀치인 루카 돈치치와 카이리 어빙이 부상으로 결장을 이어가면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댈러스입니다. 5연패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이 28위, 디펜시브 레이팅도 24위까지 떨어졌을 정도로 공수 양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프론트 코트의 핵심 자원인 데니얼 게포드마저 직전 경기 부상을 당하면서 이번 레이커스전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만약 게포드가 결장한다면 앤서니 데이비스가 버티고 있는 레이커스를 상대로 페인트 존에서 상당히 고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댈러스입니다. 원정팀 레이커스는 직전 휴스턴전을 석패하면서 2연승을 마감했습니다. 앤서니 데이비스가 30득점 13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르브론 제임스도 21득점 13리바운드 9어시스트 트리플 더블에 준하는 맹활약을 펼쳤지만 아쉽게 넉점차 패배를 당한 레이커스입니다. 다만 연승이 끊기긴 했어도 최근 10경기 기준 7승 3패, 흐름이 괜찮은 레이커스고, 이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 6위, 디펜시브 레이팅 13위로 공수 밸런스 역시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팀의 원투펀치 르브론 제임스와 앤서니 데이비스가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고, 오스틴 리브스와
맥스 크리스티 같은 팀의 젊은 자원들도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백투백 일정을 치르는 댈러스를 상대로 레이커스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LA 레이커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와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뉴올리언스는 직전 워싱턴과의 2연전을 모두 승리하면서 길었던 12연패를 끊는 동시에 오랜만에 연승을 기록했습니다. 워싱턴과의 1차전에서 CJ 맥컬럼이 자신의 커리어 하이와 타이인 50득점을 기록하면서 그야말로 원맨쇼를 펼쳤고 2차전에서도 25득점을 올리면서 팀의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백코트 파트너 디존테 머레이가 경기 조율에 초점을 맞추고 CJ 맥컬럼이 득점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좋은 시너지를 보여줬습니다. 트레이 머피 3세도 두 경기에서 39득점을 몰아치면서 맥컬럼의 어깨를 가볍게 해줬고 올 시즌 데뷔한 루키 센터 이브 미시도 골밑에서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연승을 기록한 상대가 리그 최약체인 워싱턴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뉴올리언스가 완벽하게 반등에 성공했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현재 이번 미네소타전을 앞두고 자이언 윌리엄슨의 복귀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도 있는 만큼 만약 자이언이 출전한다면 홈에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미네소타는 직전 LA 클리퍼스전 신승을 거두면서 3연패를 끊었습니다. 앤서니 에드워즈가 37득점을 기록하면서 맹활약을 펼쳤고 특히 4쿼터 클러치 상황에서 3점 슛을 연달아 성공시키면서 팀의 에이스다운 모습을 잘 보여줬습니다. 에드워즈는 지난 디트로이트전 53득점에 이어서 클리퍼스전에서도 맹활약을 펼치면서 경기력을 회복한 모습을 보여줬고 벤치 에이스 나즈 리드도 제 몫을 해주면서 팀의 연패 탈출을 이끌었습니다. 다만 올 시즌 백투백 경기에서 1승 3패를 기록 중인 미네소타고 점수 차이가 크지 않은 1포제션 또는 2포제션 이내의 경기를 많이 하는 팀인 걸 감안하면 이번 뉴올리언스전이 의외로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유타 재즈와 애틀랜타 호크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유타는 직전 올랜도전을 승리하면서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라우리 마카넨과 키온테 조지 등 팀의 핵심 선수들이 결장했지만 데뷔 2년차 브라이스 센사보가 27득점을 기록하면서 올랜도전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센사보는 지난 마이애미전에서도 34득점을 올리면서 맹활약을 펼쳤는데 두 경기 연속 팀 내 최다 득점을 기록하면서 팀의 새로운 해결사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10경기 기준 4승 6패, 5할이 채 되지 않는 승률을 기록 중이지만 이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이 13위까지 올라왔을 정도로 공격력은 확실히 살아나고 있는 유타입니다. 직전 경기 결장했던 라우리 마카넨이 이번 애틀랜타전 출전이 가능하다면 홈에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애틀랜타는 직전 LA 클리퍼스전 대패를 당하면서 3연패를 기록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트레이 영이 연일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센터 클린트 카펠라의 폼이 떨어지면서 빅맨이 강력한 팀을 상대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애틀랜타입니다. 덴버와 LA 레이커스, LA 클리퍼스에게 3연패를 당한 애틀랜타인데 덴버의 니콜라 요키치, 레이커스의 앤서니 데이비스, 클리퍼스의 이비차 주바치 상대로 클린트 카펠라가 페인트 존에서 완벽하게 밀리면서 3경기 모두 큰 점수 차이로 패배한 애틀랜타입니다. 물론 백업 빅맨 오니에카 오콩우가 최근 카펠라보다 출전 시간을 조금 더 길게 부여받고 있긴 하지만 역시나 S급 빅맨 상대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포워드 제일런 존슨의 출전 여부가 이번 유타전 역시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다만 제일런 존슨은 이번 경기도 결장이 유력해 보이기 때문에 존슨이 없다면 애틀랜타가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서로가 승리를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덴버 너겟츠와 보스턴 셀틱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덴버는 직전 샌안토니오와의 2연전에서 1승 1패를 거뒀습니다. 1차전 홈에서 경기를 내줬지만 2차전 원정에서 연장 접전 끝에 승리하면서 홈에서의 패배를 만회했습니다.
직전 경기 팀의 에이스 니콜라 요키치가 46득점 10어시스트 9리바운드 맹활약을 펼쳤고, 마이클 포터 주니어도 28득점을 올리면서 요키치의 어깨를 가볍게 해줬습니다. 최근 5경기 구간 4승 1패 상승세를 타고 있는 덴버고, 이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이 2위까지 올라왔을 정도로 공격력이 살아난 덴버입니다. 특히 요키치는 샌안토니오와의 연전에서 41득점과 46득점, 두 경기 87득점을 몰아치는 괴력을 보여줬고, 올 시즌 벌써 40점 이상 득점한 경기가 6경기일 정도로 물오른 득점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스턴전 역시 몇몇 팀 동료들이 요키치를 어느 정도만 지원 사격해줄 수 있다면 덴버가 홈에서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보스턴은 직전 오클라호마전을 패배하면서 3연승을 마감했습니다. 동부 2위 보스턴과 서부 1위 오클라호마의 맞대결로 이목이 집중됐던 경기였는데, 3쿼터부터 경기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경기를 내준 보스턴입니다. 특히 보스턴이 자랑하는 3점슛 양궁 농구가 오클라호마의 강력한 수비에 완전히 봉쇄됐었는데, 이날 보스턴은 총 46개의 3점슛을 시도해 9개만을 성공시켰고 19.6%라는 저조한 3점슛 야투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번 덴버전을 앞두고 대부분의 주전 선수들이 부상으로부터 복귀를 마친 보스턴이고, 덴버가 오클라호마처럼 3점슛 수비에 능한 팀이 아니기 때문에 제이슨 테이텀과 제일런 브라운, 원투펀치를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나간다면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두 팀의 5점 차이 내 승부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6번째 경기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마이애미 히트의 경기입니다. 홈팀 골든스테이트는 직전 세크라멘토전 대패를 당하면서 2연승을 마감했습니다. 스테픈 커리가 26득점을 기록했고, 앤드류 위긴스가 18득점을 올렸지만 이적생 데니스 슈로더가 시도했던 야투 대부분을 놓치면서 3득점에 그쳤던 게 뼈아팠습니다. 커리는 지난 필라델피아전 3점슛 8개를 100%의 야투율로 모두 성공시킨 데 이어 직전 세크라멘토전도 26득점을 올리면서 경기력이 살아난 모습을 보여줬지만, 커리의 백코트 파트너 데니스 슈로더가 기복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점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벤치 에이스 조나단 쿠민가도 지난 멤피스전에서 발목 부상을 당하면서 당분간 출전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버디 힐드가 힘을 내줘야 하지만, 버디 힐드 역시 시즌 초반에 비해 3점슛 야투율이 많이 떨어지면서 벤치 구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골든스테이트입니다. 최근 모제스 무디가 벤치에서 힘을 내주고 있는데, 이번 경기 역시 주전에서는 에이스 스테픈 커리, 벤치에서는 모제스 무디의 활약 여부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마이애미는 직전 세크라멘토전 2차 연장까지 가는 접전을 펼쳤지만 아쉽게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타일러 히로와 테리 로지어, 백코트 듀오가 44득점을 합작했지만 전반적인 야투율은 아쉬웠고, 특히 연장전에서 저조한 활약을 보여주면서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 팀의 에이스 지미 버틀러가 태업 논란을 겪으면서 팀으로부터 7경기 내부 징계를 받았고, 팀 안팎으로 분위기가 상당히 어수선한 마이애미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골든스테이트전은 백투백 일정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직전 세크라멘토전 2차 연장까지 치르고 경기를 패배했기 때문에 이번 골든스테이트전 발걸음이 무거울 것으로 예상되는 마이애미 선수들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골든스테이트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7번째 경기는 울산 모비스와 안양 정관장의 경기입니다. 분위기가 상반된 두 팀이 만났습니다. 먼저 홈팀 모비스는 직전 LG전 대승을 거두면서 4연승을 달리고 있고, 원정팀 정관장은 직전 가스공사전도 패배하면서 8연패에 빠진 상황입니다. 모비스는 게이지 프림과 션롱, 용병 원투펀치를 필두로 이우석과 박무빈 같은 팀의 젊은 자원들이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주면서 1위 SK를 한 게임 차로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전력과 최근의 흐름은 홈팀 모비스가 우세하지만, 팀 전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베테랑 함지훈이 손가락 골절 부상을 당했고,
올 시즌 정관장 상대로 이전 전패를 당하고 있을 정도로 고전했었던 걸 감안하면 현재 모비스 쪽으로 투표율이 과다하게 몰렸다고 생각합니다. 승호패 특성상 투표율이 몰린 경기들이 이변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함지훈의 부상 공백과 모비스가 정관장에게 유독 고전했었던 걸 감안하면 이변 대비가 필요해 보이는 경기입니다. 원정팀 정관장은 직전 가스공사전을 패배하면서 8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9위 서울 삼성과도 게임차가 야금야금 벌어지면서 리그 최하위 10위까지 순위가 떨어진 정관장입니다. 용병 캐딜 수비력은 좋지만 확실히 득점력이 아쉬운 선수고, 박지훈과 배병준, 원투펀치가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나머지 국내 선수들의 활약이 너무나도 미미한 상황입니다. 특히 상무에서 제대한 팀의 에이스 변준영이 기대 이하의 경기력을 보여줬고, 목뼈 부상까지 당하면서 전력에서 이탈한 점 역시 정관장 부진의 원인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객관적인 전력과 최근 흐름이 모두 정관장이 열세지만 올 시즌 모비스 상대로 2승을 거뒀고, 박지훈과 배병준 원투펀치가 모비스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터져준다면 정관장이 경기를 접전 구도까지는 끌고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모비스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모비스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8번째 경기는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와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의 경기입니다. 동부 1위 클리블랜드와 서부 1위 오클라호마가 만났습니다. 먼저 홈팀 클리블랜드는 올 시즌 현재 31승 4패 10연승을 달리고 있고, 원정팀 오클라호마는 30승 5패 15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클리블랜드는 올 시즌 오펜시브 레이팅 1위, 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고, 오클라호마는 올 시즌 디펜시브 레이팅 1위, 리그에서 가장 견고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동부의 창과 서부의 방패의 맞대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의 연승 흐름과 두 팀의 전력 및 경기력을 고려했을 때 결과를 예측하기 난해한 경기라 할 수 있겠고, 상당히 팽팽한 경기가 예상되기 때문에 과감하게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9번째 경기는 인디애나 페이서스와 시카고 불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인디애나는 직전 브루클린전을 승리하면서 3연승에 성공했습니다. 타이리스 할리버튼이 23득점을 기록했고, 베네딕트 메서린과 파스칼 시아캄이 39득점을 합작하면서 브루클린을 상대로 무난한 승리를 거둔 인디애나입니다. 최근 12경기 기준 9승 3패 상승세를 타고 있고, 이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이 4위까지 올라왔을 정도로 팀 공격력이 살아난 인디애나입니다. 특히 팀의 에이스이자 야전사령관인 타이리스 할리버튼의 경기력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번 시카고전 역시 할리버튼을 필두로 공격 농구를 펼친다면 홈에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시카고는 직전 샌안토니오전 역전승을 거두면서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4쿼터를 15점 차나 뒤진 채로 시작한 시카고인데 경기 종료 4분 정도를 남기고 11대0 스코어 런을 성공시키면서 짜릿한 넉점차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잭 라빈이 35득점 10리바운드 8어시스트 맹활약을 펼쳤고, 니콜라 부세비치도 24득점 11리바운드 더블더블, 코비 화이트도 23득점을 올리면서 팀의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최근 5경기 기준 4승 1패 역시나 흐름이 좋은 시카고고, 이 구간 디펜시브 레이팅이 6위까지 올랐을 정도로 수비력이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카고란 팀이 원체 도깨비 같은 경기력을 보여줄 때가 많기 때문에 경기력 고점이 터진다면 이번 경기 역시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서로가 승리를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10번째 경기는 뉴욕 닉스와 토론토 랩터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뉴욕은 직전 올랜도전을 패배하면서 3연패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총 22개의 3점슛을 시도해 18.2%, 단 4개만을 성공시킨 뉴욕이고, 올랜도의 수비에 고전하면서 100점 미만의 저조한 팀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무엇보다 팀의 에이스이자 주전 센터인 칼 앤서니 타운스의 결장이 뼈아팠는데 이번 토론토전 역시 타운스의 출전 여부는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타운스는 올 시즌 평균 25.3득점과 더불어 평균 리바운드 14개, 리바운드 부문 1위를 달리고 있는 만큼 만약 타운스가 또다시 결장한다면 토론토와의 페인트존 싸움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높은 뉴욕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타운스의 출전 여부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토론토는 직접 밀워키전을 패배하면서 최근 12경기 1승 12패에 좋지 않은 흐름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이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 27위, 디펜시브 레이팅 31위로 공수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진 토론토고 올 시즌 16번의 원정 경기에서 1승 15패, 저조한 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이번 뉴욕 원정 역시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올 시즌 뉴욕에게 2번 모두 패배하긴 했어도 그 당시에는 주전과 벤치 모두 결장자들이 다수 있었고 현재는 핵심 자원들이 모두 부상에서 복귀한 토론토기 때문에 만약 뉴욕의 칼 앤서니 타운스가 결장한다면 토론토가 이변을 만들어낼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기본적으로는 홈팀 뉴욕의 승리를 추천드리고 뉴욕의 타운스가 결장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변을 노려보실 분들은 두 팀의 5점 차이 내 승부까지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1번째 경기는 브루클린 네츠와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브루클린은 직전 인디애나전을 패배하면서 2연패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13경기 기준 3승 10패, 흐름이 좋지 않은 브루클린이고 이 구간은 오펜시브 레이팅 28위, 디펜시브 레이팅 25위로 공수 양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팀의 원투펀치인 캠 존슨과 캠 토마스 모두 부상으로 인해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고 이적생 디안젤로 러셀 역시 직전 경기 결장하면서 전력 누수가 극심한 브루클린입니다. 사실상 앞서 말씀드린 3명이 브루클린의 주 득점원들이기 때문에 만약 이번 디트로이트전 역시 이 선수들이 출전하지 못한다면 고전이 예상됩니다. 원정팀 디트로이트는 직전 포틀랜드전 신승을 거두면서 4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최근 10경기 기준 8승 2패, 상승세를 타고 있는 디트로이트고 이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 8위, 디펜시브 레이팅 14위에 올라있을 정도로 공수 밸런스가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팀의 에이스 케이드 커닝햄이 연일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데 커닝햄은 지난 미네소타전 40득점에 이어서 직전 포틀랜드전에서도 32득점을 기록하면서 물오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브루클린전 역시 커닝햄을 필두로 경기를 풀어나간다면 연승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디트로이트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2번째 경기는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와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뉴올리언스의 코멘트는 3번 경기 분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홈에서 미네소타와 경기를 갖고 목요일 다시 홈에서 포틀랜드를 만나는 백투백 일정이 되겠습니다. 다만 올 시즌 백투백 경기에서 8전 전패를 기록하고 있는 뉴올리언스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원정팀 포틀랜드는 직전 디트로이트전 주전들이 모두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고른 활약을 펼쳤지만 아쉬운 석패를 당했습니다. 앤퍼니 사이먼스가 3점슛 8개 포함 36득점을 기록하면서 분전했고 셰이든 샤프와 디안드레 에이튼이 38득점을 합작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습니다. 최근 6경기 기준 3승 3패, 포틀랜드 기준으로는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이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이 13위까지 올라왔을 정도로 팀 공격력이 살아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앤퍼니 사이먼스와 셰이든 샤프의 득점력이 살아나고 있고 데니 아브디아 역시 두 자릿수 득점을 꾸준하게 올려주고 있는 점이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포틀랜드는 수요일 휴식을 취하기 때문에 체력적 우위를 바탕으로 앞서 말씀드린 3인방이 활약해준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포틀랜드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3번째 경기는 덴버 너게츠와 LA 클리퍼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덴버의 코멘트는 5번 경기 분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홈에서 보스턴과 경기를 치르고
목요일 다시 홈에서 클리퍼스를 만나는 백투백 일정이 되겠습니다. 다만 덴버는 올 시즌 백투백 경기에서 무려 7전 전승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클리퍼스와의 백투백 경기 역시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클리퍼스는 직접 미네소타전 아쉬운 2점차 석패를 당했습니다. 노먼 파웰이 25득점을 기록했고 제임스 하든이 22득점, 센터 이비차 주바치가 17득점 16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했지만 경기 막판 집중력이 다소 아쉬웠던 클리퍼스입니다. 지난 애틀랜타전에서 팀의 핵심인 카와이 레너드가 드디어 복귀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경기력이 완벽하게 올라오지 않은 모습이고, 제임스 하든 역시 최근 3점슛 야투율이 떨어지면서 전반적인 팀 공격력이 무뎌진 클리퍼스입니다. 최근 4경기에서 1승 3패, 흐름이 한풀 꺾인 모습이고 이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이 27위까지 떨어졌을 정도로 다소 답답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하든과 레너드의 야투율에 따라 경기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그래도 올 시즌 덴버 상대로 2승 1패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수요일 휴식을 취하는 클리퍼스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14번째 경기는 미러키 벅스와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미러키는 직전 토론토전 대승을 거두면서 2연패를 끊었습니다. 데미안 릴라드가 25득점을 기록했고 브룩 로페즈도 16득점을 올리면서 팀의 연패 탈출을 이끌었습니다. 야니스 아데토쿤보는 득점은 11득점에 그쳤지만 어시스트 13개와 리바운드 12개를 잡아내면서 트리플 더블을 기록했고 팀 승리에 일조했습니다. 최근 6경기 기준 2승 4패, 흐름이 좋지 않은 미러키인데 이 구간 디펜시브 레이팅은 5위로 수비는 문제가 없는 모습이지만 오펜시브 레이팅은 21위까지 떨어졌을 정도로 공격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격 시 야니스와 릴라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팀이기 때문에 이번 샌안토니오전 역시 이 원투펀치의 활약 여부가 중요하겠고, 벤치 구간에서 바비 포르티스와 게리 트렌트 주니어 같은 선수들의 활약 여부에 따라 경기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샌안토니오는 직전 시카고전 아쉬운 역전패를 당하면서 2연패를 기록했습니다. 4쿼터를 15점 차나 앞선 채로 시작한 샌안토니오인데 경기 종료 4분 정도를 남기고 11대0 스코어 런을 허용하면서 허무하게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이날 주전 5명이 모두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고른 활약을 펼친 샌안토니오인데 빅터 웬바냐마가 23득점 14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베테랑 크리스 폴도 18득점 9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분전했지만 팀 전체적으로 4쿼터의 경기력이 급격하게 떨어진 점이 아쉬웠습니다. 다만 연패를 당하긴 했어도 최근 10경기 기준 5승 5패,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샌안토니오고 이 구간 디펜시브 레이팅이 3위까지 올라왔을 정도로 좋은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미러키전 역시 장신 웬바냐마를 축으로 끈적끈적한 수비를 보여준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승 5패가 모두 보이는 경기입니다. 올마킹을 통해 지우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것으로 농구 토토 승 5패 3회차 분석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